네, 홍반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현 경남지사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정에서 또 한 번 벌었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이정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열리고 있는 재판인데요. 홍 지사는 상경을 위해서 이제 경남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공용차는 사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재판이다 보니까 네. 혼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사의 표시이고요. 또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네. 보통요, 지방에 있는 피고인이 형사재판 같은 거 받으러 이제 지방에 있는 다른 법정에 갈 때 공직자의 경우, 뭐 기업인의 경우 다 개인 일이니까 개인 돈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나요? 당연하죠. 그걸 만일에 네. 개인 기업인이 회사 돈을 썼다면 횡령이 됩니다. 아. 업무상 횡령이. 네.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런 게 홍 지사의 지금 처신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판을 열었고요. 매일매일 한단 말이죠. 보통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러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일반적인 재판은 재판장이 어떤 재판 지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홍 지사의 심리는 집중 심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심리기를 연달아서 잡고,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홍 지사가 만일 재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주나 3주 하면 이게 재판이 상당 기간 가면은 홍 지사의 지사 업무 수행에 지금 지장이 생긴다고 해서 아마 네. 그런 요청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오늘 두 번째 법정에 출두한 홍준표 지사인데 어제와 오늘이 좀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껌을 씹는 장면이 안 보였다 그러는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동아일보 사회부의 법조 출입 기자죠. 신나리 기자가 법정에서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사 쓴 것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직접 신나리 기자와 먼저 통화를 해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홍 지사는 앉아 있었고 저는 왼쪽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한 3m에서 5m 사이였고 그 거리에서 이제 홍 지사 이제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봤었습니다. 조용히 좀 재판 경청을 하는 것 같았는데 불리하다 싶으면은 중간에 이제 직접 항의하듯이 말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신문에 대해서 비웃음 내지는 이제 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조소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던 도중에 이제 보좌진이 캡슐에 쌓여 있는 그 약을 건네려고 하길래 편찮아서 드시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지켜보니까 뭔가를 입에서 웅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종이를 찢어내서 이렇게 뱉으셨고 나중에 수정하고 있는 시간에 그걸 건넸던 보좌진한테 물었습니다. 껌은 아니죠?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막 대답을 막 주저주저 하더니 약이면 그걸 씹다가 뱉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금연껌으로 알려졌고요. 아, 금연껌 같다. 조수진 차장. 보통 이렇게 홍준표, 정치인 홍준표, 검사 홍준표 이렇게 사무실에서 직접 취재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습관이 좀 있긴 있나 보죠? 네, 이 홍준표 지사는 대표적인 애연가입니다. 네. 요즘에 가장 독한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아, 담배 끊는 사람보다 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더 독한가요? 요즘에 하도 이 담배를 태우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네.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 독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부터 이 계속해서 연달아 피우는 담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껌을 잘 씹는 것도 홍준표 지사의 어떤 특기라고 할까요? 예, 습관입니다. 자, 이정은 차장. 어제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전화 연결했던 신나리 기자가 법정에서 홍준표 지사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조금 자기의 주관을 세게 얘기하다 재판장한테 좀 제지를 당했잖아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보다도 좀 더 예민하게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홍 지사는 검찰 외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네. 검사가 중요 인물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원본 확보를 허술하게 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제지를 한번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의혹을 제기하고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 사실에 입각해서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수사해봤고 알 거 다 압니다. 아시다시피 홍 지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검사님만큼 수사해봤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요. 여성원 변호사께서 이제 법관도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나를 이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펴는데 나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제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 방어라고 해도 네.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재판장이 그 말을 제지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재판 지휘에 관한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지금 지사의 말은 이 사건 수사가 어떤 정략적 동기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 이거는 사건의 지금 진실 규명과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네. 만일 그런 식의 그 의혹이 있다면은 나중에 정의신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의신문을 통해서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냐? 이런 걸 갖다 캐묻는 게 정도지.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의 변론 진행 자세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한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전 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불법 녹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날 노린 수사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좀 시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4월 13일의 일인데요. 네. 이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이 네. 담당 검사와 외부에서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오후 9시 30분이고요. 네. 1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회유를 하니까 네. 윤승모 전 부사장은 통화 녹음을 시작을 했지요.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 1억 원 수수 문제에 대해서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물로 이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홍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네. 재판정에서도 이거는 증거 능력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네. 만약에 윤승모 전 부사장이 검사 앞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최측근인 엄 씨에게 네. 전화를 먼저 걸었다면 네.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검사와 윤 전 부사장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이 측근인 엄 씨가 먼저 전화를 해왔고 네. 윤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를 나중에 혹시라도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저장 버튼을 누른 것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는 어제 공판도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가 뭔가 나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다는 것 한 가지와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라면서 항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절한 지적인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지사가 어떤 네. 법률 전문가의 인점을 이용해서 네. 좀 말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윤 씨가 그렇게 통화 녹음을 하고 이런 게 만일에 지금 홍준표 지사 말대로 정략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네. 그러면 증거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이건 증거를 어느 정도 믿느냐 문제고 지금 홍준표 지사가 말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능력은 그 대화자와 상대방의 전화를 녹음해서 네. 대화자가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제3자 간의 대화를 갖다가 그 제3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면 그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것과 좀 무관한 것입니다.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나를 좀 정상적으로 수사해달라. 검찰총장도 바뀌었다.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성한 변호사 보시기에도 일단 채택 금방 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만 직접 재판장의 판단 곧 나오겠죠. 어쨌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간 계속되면서 논란과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